지난 시간에 디렉트 맵드 캐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래서 이 예제를 통해서 디렉트 맵드 캐시의 한계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책장이 있고, 책장이 지금 4칸이 있어요. 4칸이 있고, 우리가 책장에 꽂아야 될 책이 총 12권 있는 거죠. 12권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정을 좀 했는데, 여기 국어 1번이라고 하면은 이 1번은 1번 책꽂이로만 갈 수 있다. 그리고 2번은 2번 책꽂이로만 갈 수 있다. 이와 같이 디렉트 맵은 가야 될 위치가 다 고정되어 있다, 정해져 있어요. 이제 이런 한계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디렉트 맵 캐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캐시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이 부분이 주소가 되는 거죠. 주소가 되는 거고, 이 주소 중에서 특정한 비트, 특정한 어, 비트, 특정한 비트는 인덱스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 남은 공간은 뭘로 사용한다? 태그로 사용할 거예요. 태그로 사용할 거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바이트 옵셋, 이 바이트 옵셋은 실제로 보통 우리가 한 워드잖아요. 한 워드는 4바이트이죠. 4바이트인데 그 4바이트 안에서 실제로 내가 읽어야 될 공간이 예를 들어서 3, 0, 1, 2, 3 이렇게 이제 주소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 4바이트니까. 실제로 내가 읽어야 될 공간이 어디인지를 여기서 이 바이트 옵셋으로 찾아내야 돼. 그래서 그 바이트 옵셋,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4바이트니까 2비트만 있으면 여기 이 중에서 어디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2비트를 바이트 옵셋으로 정의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 내가 원하는 인덱스어, 그러니까 딱 정해진 위치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내가 찾으려는 책이 맞는 그 데이터가 맞는지를 태그로 여기서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맞으면 뭘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해서 보내주는 절차가 진행된다. 지금 이 예제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태그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가 있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4바이트, 뭐 워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워드가 이제 가장 심플한 예제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워드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4바이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디렉트 맵드 캐시는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이게 이제 예제를 통해서 캐시에 아까 봤던 그 데이터 크기가 약간 좀 달라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예를 들어서 실제 상용 CPU의 캐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을 같이 한번 보고, 그리고 그게 성능에 미스 이슈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같이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밉스라는 어쨌든 그 종류가, 여기 있는 CPU 종류가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프로세스가 있고,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캐시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오케이. 이제 iCache하고 Gcache,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메모리하고 데이터 메모리가 나눠져 있다.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던 거고, 그리고 이 캐시에는 각 캐시는 인스트럭션 캐시는 16KB, D캐시도 16KB, 둘 다 16KB이고 둘 다 블록 캐시의 블록 개수가 256개 블록이에요. 256개 블록이고, 자, 그리고 이 캐시 안에 하나의 데이터 크기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워드 크기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하나의 캐시 안에 데이터가 워드 크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블록 안에 한 워드가 아니고 16개 워드가 들어있다고 이 CPU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16개 워드. 사실 16개 워드는 크기로 따지면 64바이트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디캐시는 write through, write back 둘 다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참고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은 이제 벤치마크라는 건데, 어떤 가상의 그 명령어를 쭉 이렇게 한번 실행을 시켜본 거예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D캐시에서는 0.4% 미스 레이쇼가 나왔고,
iCache에서는 Tcache에는 11.4%의 미스 레이쇼가 나왔더라.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이 정도 나왔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3.2% 정도 미스 레이쇼가. 자, 오케이. 그래서 이 캐시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디렉트 캐시하고 구조가 약간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어, 밸리드하고 태그가 있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데이터 크기가 아까 봤을 때 아까 여기 이제 이 예제에서 16개 워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가 16개 있어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16개, 총 16개 있는 거예요. 얘는 16개니까 비트로 나눴으니까 얘를 8로 나누면 64 바이트가 될 거예요. 64 바이트가 될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하나가 4바이트이죠. 뭐 한 워드니까 4바이트 곱하기 16개니까 64바이트가 될 거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16개 워드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까 그 예제하고 차이점은 워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다. 그러니까 워드 크기가 커졌죠. 그 데이터가 많아졌어요. 데이터가 많아졌.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소를 이렇게 나눴어요. 주소를 여기에는 8비트를 인덱스로 사용하고 8비트를 인덱스로 사용하고 나머지 있는 비트를 태그로 사용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워드가 16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16개를 식별하려면은 4비트가 필요해요. 2의 4승이면 16이죠. 그래서 16개를 식별하려면은 4비트가 있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읽으려는 워드, 이 16개 중에서 어떤 워드를 읽어야 되는지를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바이트 옵셋. 이제 바이트 옵셋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한 바이트 안에, 한 워드 안에 4바이트가 있으니까 이 4바이트 중에서 실제로 0, 1, 2, 3. 4바이트 중에서 실제로 자기가 읽어야 될 거는 읽어봐야 되니까 한 바이트만 읽어봐야 되니까 바이트를 읽어야 되니까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바이트가 몇 번째 바이트인지를 이렇게 식별해서 가지고 읽어볼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는 태그로 비교를 하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던 방금 얘기했던 이 4비트로 실제 여기 16개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16개가 전체로 있지만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한 워드를 가져와야 되니까 한 워드를 가져오기 위해서 먹스를 사용해요. 그래서 먹스가 있고 그래서 이 4비트로 이 중에서 어떤 워드를 읽어올지를 선택을 해서 읽어온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주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아까 앞에서 봤던 구조하고는 어,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사실 달라지는 게 데이터 개수가 하나에서 16개로 늘어났다. 16개로 늘어났으니까 먹스로 이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읽어야 될지 골라서 읽어준다.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로 이렇게 실제 상용 CPU에서 이제 상용 CPU인데 상용 CPU에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뭐가 됐죠? 캐시의 블록 사이즈 얘는 캐시 블록 사이즈예요. 캐시의 블록 사이즈가 어떻게 됐어요? 커졌어요. 그래서 라지오 블록 사이즈는 미스 레이쇼를 낮춘다. 뭐 낮춘다. 근데 왜 낮추냐면 스파셜 로컬리티를 이용을 해서 미스 레이쇼를 낮출 수 있어요. 자, 스파셜 로컬리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듯이 방금 참조한 데이터가 있으면 방금 읽은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인접한 데이터는 빠른 시간 안에 곧 또 액세스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또 이 데이터를 읽었으면 또 인접한 데이터는 또 빠른 확률로 또 참조할 확률이 높다. 이 얘기인 거죠. 이 얘기는 어, 이 특성이 스파셜 로컬리티이고 그렇다면은 내가 데이터를 캐시에 저장할 때 한 워드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워드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워드도 같은 캐시에 한꺼번에 올려두면 그 캐시 안에 있는 데이터는 금방 참조될 히트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 얘기가 여기서 스파셜 로컬리티를 활용하면 미스 레이쇼를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이 캐시 라인 하나에 워드가 몇 개 있었죠? 16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캐시에 데이터를 올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읽으려고 올리면은 이 데이터만 실제로 현재 히트돼서 올렸지만은 그 인접한 데이터도 한꺼번에 이렇게 다 올려주는 거예요. 16개를. 다 올려주면 얘네들은 금방 조금 있다가 인접한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지금 이 데이터를 지금 참조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 데이터를 참조할 확률이 높고 또 조금 있다가 이 데이터를 참조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캐시에 블록 사이즈를 크게 가지고 있으면은 이 인접한 데이터들이 금방 참조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히트 레이쇼가 히트 레이트가 올라갈 거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미스는 반대니까 미스는 내려갈 거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스파셜 로컬리티를 잘 활용하면은 미스 레이쇼를 줄일 수 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공간을 크게 늘렸으니까 어떻게 됐죠? 실제로 캐시 라인의 개수가 작아졌죠. 그러니까 개수가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이 공간을 옆으로 늘렸으니까, 이 공간을 옆으로 이렇게 길게 했으니까 한 캐시 라인 안에 많이 늘었으니까 이 개수가 어떻게 됐죠? 이 전체 개수가 지금 256개 있는데 이 개수가 줄어들겠죠. 근데 얘를 어떻게 한다? 사이즈를 얘 사이즈를 또 작게 하면 이 개수는 또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죠.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고, 그래서 이 캐시 라인 수가 작아지는 단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뭐가 생긴다? 뭐가 발생한다? 이 캐시 라인 안에 있는 얘네들을 중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많아지면 좋은 건데, 얘를 크게 하면 얘는 줄어들 거야. 그래서 그게 줄어드니까 어떻게 된다? 미스 레이쇼가 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폴루션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폴루션이 오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캐시 라인 안에 실제로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이만큼인데 필요 없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곧 참조될 거라고 예상하는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같이 올려야 돼요. 인접한 데이터들은. 그래서 실제로 필요 없지만 인접한 데이터들이 올라와서 이 캐시에 있는 필요 없는 데이터들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폴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폴루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장단점이 있고, 그 장단점을 이 그림에서 뭔가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봅시다. 이 그림에서 보면 이 X축은 블록 사이즈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블록 사이즈, 예제에서 보여줬던 이 블록 사이즈, 지금 이 예제에서 보여줬던 블록 사이즈는 64바이트이죠. 블록 사이즈 64바이트인데 이 블록 사이즈를 조절하면 조절할수록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때 미스 레이시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면 블록 사이즈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히트 레이쇼가 어떻게 돼요? 미스 레이쇼가 감소하죠, 뭔가. 이제 이 선들은 여러 개 있는 캐시 사이즈별로 선을 나눠 놨는데, 근데 캐시 사이즈가 뭐 좀 작은 캐시, 좀 큰 캐시, 더 큰 캐시, 더 큰 캐시가 있는데, 캐시 사이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단 16에서 32로 늘리면 미스 레이쇼가 떨어졌어요. 미스 레이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좋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스파셜 로컬리티를 우리가 잘 사용했다는 얘기고, 근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떨어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가보면 얘는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얘는 뭐 올라가진 않지만 이 정도 포화 상태가 돼요. 뭐 아마 이 블록 사이즈를 더 늘리면, 이 그래프를 더 늘려보면 또 그래프가 양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얘가 좀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오케이. 일정 부분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올라가 버린다. 어느 순간이 올라가 버린다. 자, 이 그래프가 상당히 많은 내용을 내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캐시 사이즈를 블록 사이즈를 넓히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스파셜 로컬리티를 활용할 수 있어요. 스파셜 로컬리티를.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인접한 데이터가 금방 또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파셜 로컬리티가 스파셜 로컬리티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미스 레이쇼가 이렇게 감소하게 된다.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했죠. 미스 레이쇼가 감소하는데 대신에 뭐가 된다? 블록이 커지면은 캐시 라인 개수가 줄어들어요. 캐시 라인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여기서 봤을 때 이 캐시 라인이 지금은 256개 엔트리죠. 근데 얘 사이즈를 줄였으면 얘 사이즈를 줄이면 이 엔트리 개수는 더 많아지겠죠. 더 많아진다는 얘기는 여기 히트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 여기서 보면 어, 얘를 블록 사이즈를 계속 키우면은 스파셜 로컬리티 때문에 좋아지긴 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것처럼 이렇게 증가한다. 증가한다. 증가하는 이유는 어, 캐시 라인 개수가 작아졌고 캐시 라인 개수가 작아져서 올라갔고 그리고 그때 올라간 이유는 어, 템플을 로컬리티를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간다. 무슨 말이냐면 어, 블록 사이즈가 크지면은 스파셜 로컬리티를 잘 활용을 한 거고 그리고 얘 개수가 많아지면은 뭐 어떻게 된 거죠? 템플 로컬리티를 잘 활용한 거야. 템플 로컬리티는 뭐죠? 방금 참조한 애는 곧 참조하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개수가 많으면은 방금 참조한 애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개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참조한 애들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줄어든다는 얘기는 템플 로컬리티를 잘 활용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개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 미스 레이쇼가 반대로 올라가 버린다. 올라가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그 트레이드 오프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된다. 근데 캐시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다르죠. 잘 생각해 보면 캐시 사이즈가 작으면은 인데 캐시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지금 캐시 사이즈가 작으면은 이 엔트리 개수를 예를 들어서 한 4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캐시 사이즈가 만약에 훨씬 크면 어떻게 될까요? 엔트리를 좀 많이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블록 개수를 늘려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블록 개수를 늘려 가지고 몇 개 빠지면은 그건 별로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캐시 사이즈가 원래도 작은 데다가 블록 사이즈를 늘려 가지고 얘네들이 만약에 몇 개를 안 써버리면은 이 개수가 미스 레이쇼에 크게 영향을 미치더라.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캐시 사이즈가 작으면은 블록 사이즈를 키우면은 미스 레이쇼가 갑자기 크게 올라가 버리더라. 근데 캐시 사이즈가 크면은 영향이 크진 않더라. 이런 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improved 스파셜 로컬리티를 잘 활용 한 잘 활용하면 아 스파셜 자 캐시 블록 사이즈가 크면은 스파셜 로컬리티를 잘 활용할 수 있고 뭐 아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여기 템포럴 로컬리티는 대신 줄어든다. 왜냐? 캐시 라인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템포럴 로컬리티는 줄어든다. 자, 블록 사이즈를 키웠을 때는 이런 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영향은 이와 같은 그래프의 그 실험 결과로 나오게 된다. 이 실험은 아까 앞에서 봤던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실험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환경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 부분은 템포럴 로컬리티와 스파셜 로컬리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캐시 블록 사이즈와 캐시 라인 개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 아주 중요한 그래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디렉트 캐시에 우리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제점을 살펴봤는데,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fully associative하고 and way set associative 캐시 방법이 있더라. 오케이. 자, 어, fully associative는 얘는 모든 캐시 엔트리들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책꽂이 설명했죠. 그 책꽂이에서 내가 갈 수 있는 책꽂이가 디렉트 매프 캐시는 정해져 있었죠. 예를 들어서 1번이면 딱 1번, 2번이면 2번, 3번, 4번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fully associative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n-way-set associative는 어디든지 갈 수 있지는 않지만 특정한 곳으로만 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그 효과가 있는지를 같이 한번 봅시다. 오케이. 얘는 이제 보면 expensive, less expensive라고 되어 있죠. 이 얘는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고 비용이 적절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디렉트 매트 캐시예요. 자, 여기 이제 캐시 블록이 8개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2번이라는 데이터 주소가 있어요. 주소가 있어요. 12번 주소가 있고, 12번은 우리가 얘 주소가 가야 될 인덱스를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었죠? 얘를 캐시 블록 개수로 나누면은 얘가 가야 될, 나눠서 나머지를 하면은 가야 될 그 주소가 나오죠. 나머지 나눠 4가 나오죠. 0, 1, 2, 3, 4. 그래서 이 4번, 12번이라는 데이터 주소 블록 주소는 이렇게 4번 캐시 블록을 사용하게끔 정해져 있어요. 여기 이제 식을 놔뒀네요. 자, 이 계산식으로 인해서 12번은 항상 이곳으로만 캐시가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리고 내가 12번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려면은 이 위치에만 검색해서 태그 납입해보면, 그리고 밸리드이면 이 위치만 검색해보면 알 수 있죠. 자, 오케이. 자, 이 방법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디렉트 매트 캐시이고, 자, set associative 방법이 있어요. 자, set associative는 내가 가야 될 위치가 한 곳만 있는 게 아니고 가야 될 위치가 셋 집합이 있어요. 0, 1, 2, 3. 여기서 0, 1, 2, 3은 여기가 0, 이만큼이 1, 이만큼 두 개가 2, 이만큼 두 개가 3번 셋이에요. 그래서 가야 될 위치가 이 0번 셋으로는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둘 중에 한 군데를 갈 수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한 군데 갈 수 있고, 얘도 둘 중에 한 군데, 둘 중에 한 군데. 그런데 이 인덱스 주소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set associative는 이 셋을 몇 개, 이 셋 하나를 블록 몇 개로 구성할 거냐를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two-way는 이 캐시 블록 두 개가 하나의 셋이에요. 하나의 집합이에요. 자,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쓸 때는 블록 주소를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셋 개수만큼 나눈 나머지로 어떻게 한다? 얘가 가야 될 곳에 블록 주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fully associative는 얘는 이제 가야 될 곳이 둘 중에서 한 군데 갈 수 있죠. 얘는 가야 될 fully associative는 가야 될 곳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fully associative가 가장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 캐시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왜 단점이 뭐냐면 얘는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여기 들어있는데 이 데이터가 실제로 또 이제 읽으려고 또는 쓰려고 시도를 할 때 실제로 이 데이터가 캐시에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찾아보려면은 얘는
예를 들어서 12번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으니까 다 찾아봐야 돼요. 다 찾아봐야 돼요. 근데 얘는 어디만 찾아보면 된다? 여기만 찾아보면 돼요. 너 데이터 내가 읽으려는 데이터가 맞니? 태그 비교해 보고 여기만 찾아보면 돼요. set associative는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이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여기하고 여기만 검색을 해보면 찾아보면 돼요. 근데 얘는 뭐다? 다 찾아봐야 되니까 다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이 다 찾아보는 오브에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 그런 좀 장단점이 있어. 자, 다시 우리가 이 예제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캐시 인덱스 계산하는 방법 혹시 헷갈릴까 봐서 캐시 블록 개수는 지금 8개죠. 다 8개예요. 8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블록 주소가 12번이라는 메모리 주소를 우리가 한번 캐시해서 읽거나 쓰려면은 주소 계산은 다이렉트 맵 또는 디렉트 맵 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블록 개수로 나누면 된다. 나눈 나머지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12를 8로 나눈 나머지는 4니까 아까 이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캐시에 있는 셋 개수 8개인데 투웨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셋이 4개예요. 그래서 4로 나누고 4로 나눠보니까 얘는 나머지가 0이에요. 그래서 12번 주소는 0번 셋으로 갈 수 있다. 뭐 그 뜻이에요. 근데 풀리 어소시에이티브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 자, 이 어소시에이티비티의 스펙트럼을 좀 보면 예를 들어서 8개 엔트리의 캐시에 8개의 엔트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블록이 8개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디렉트 맵드는 각 주소마다 어떻게 데이터가 하나만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 구조입니다. 근데 투웨이 어소시에이티브는 0번 셋에 들어올 수 있는 데이터는 공간이 2개 있어요. 얘는 0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하나만 있는 거고 여기는 0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 2개, 또 2개, 2개 이렇게 있어요. 4웨이는 뭐 셋이 한 셋 안에 몇 개 있는 거죠? 4개 있는 거죠. 여기는 또 한 셋 안에 이렇게 4개 있는 거예요. 풀리 사실 이제 얘는 8웨이 어소시에이티브는 이 가정에서는 8개 엔트리에서는 풀리 어소시에이티브죠. 그래서 얘는 어디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인덱스가 하나만 있는 거죠. 이 풀리 어소시에이티브는 인덱스가 하나가 있고 여기에 모든 공간에 다 갈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set associative의 캐시 구조를 이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4way set associative 캐시예요. 자, 볼게요. 이 인덱스가 이 한 인덱스는 이제 얘는 한 셋이라고 볼 수 있죠. 한 셋 안에 몇 개 넣을 수 있는 거죠? 4way죠. 한 셋 안에 하나, 둘, 셋, 4개의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다. 4개 데이터. 4개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고. 근데 이제 얘는 인덱스로 어떻게 인덱스 비트가 있고 그리고 태그 비트가 또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똑같죠. 똑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 살펴봤을 때 아까 이 그림에서 살펴봤을 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으려면 여기도 찾아봐야 되고 여기도 찾아봐야 되죠. 왜냐하면 12번이라는 데이터가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으니까 둘 다 갈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거는 투웨이였죠. 포웨이라는 뜻은 이렇게 내가 갈 수 있는 공간이 4군데 있다는 뜻이죠. 4군데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의 주소로 내가 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둘, 셋, 4군데 있어요. 자, 4군데 있다. 4군데 있고 그 4군데 있다는 얘기는 이 4군데 중에 다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찾아봐야 될 태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하고도 검사해봐야 되고 여기하고도 검사해봐야 되고 여기하고 다 검사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인덱스가 여기 만약에 있으면은
실제로 내가 읽으려는 데이터가 맞는지를 어떻게 네 군데 다 검색해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컴패러레이블 비교기 4 개가 있고, 그리고 비교를 하고 나면 실제로 어 태그가 맞으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얘가 태그가 맞으면은 다 모아서 태그가 맞으면 히트 태그가 이 중에서 하나라도 맞으면 하나 맞으면 히트가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 멀티플렉스가 있어요. 멀티플렉스가 있어서 이 멀티플렉스를 가지고 실제로 이 데이터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지를 골라야,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그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뭐가 있다? 멀티플렉스가 있어. 이 데이터 4개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 와야 돼요. 하나 끄집어 오기 위해서 멀티플렉스가 있고, 얘가 4 by 1 멀티플렉스가 있다. 멀티플렉스가 추가됐어요. 자,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set associative다. 근데 fully associative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얘가 캐시 개수만큼 다 있겠죠. 다 있다는 얘기는 이 비교기가 캐시 개수만큼 또 여러 개 있어야 되고, 먹스도 이거보다 더 큰 먹스가 멀티플렉스가 있어야 돼요.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fully associative는 expensive.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비용 회로를 다 구성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상용 CPU에서는 대부분 set associative 캐시를 많이 사용한다. 아까 우리가 여기 그림에서도 봤듯이, 예제에서도 봤듯이, 여기는 아니네. 이 예제에서는 예제에서는 그 나와 있진 않은데,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n-way set associative를 캐시로 많이 사용한다. 오케이. 네. 자, 이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를 우리가 보는데, 블록에 캐시에 블록이 4개 있는 예제입니다. 캐시에 블록이 4개 있고, 그래서 디렉트 맵드 two-way set associative하고 fully associative를 가지고 실제로 구성했을 때 블록 액세스는 이와 같은 순서를 했을 때 미스 레이시오가 어떻게 바뀌는지, 히트 레이시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디렉트 매트 우리가 이미 앞에서 지난 시간에 다 봤던 내용이고, 디렉트 매트가 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간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첫 번째 이제 이 순서대로 이게 이제 블록 주소인 거죠. 블록 어드레스인 거죠. 0번을 먼저 일단 액세스를 하고 있어요. 이 순서대로 액세스할 거고. 자, 근데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건데 캐시 인덱스를 이렇게 계산한다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0번 주소는 0 나누기 캐시의 블록 개수만큼 나눈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캐시 인덱스 0번이고 6원 캐시 인덱스 2번 이렇게 캐시 인덱스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캐시 인덱스가 얘네들은 0, 2, 0 각각 이렇게 구성됩니다. 자, 가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 히트인지 미스인지 표시를 할 거고, 여기 캐시 인덱스 표시했고, 여기는 캐시 인덱스 실제 데이터가 여기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자, 0번은 뭐 처음이니까 당연히 미스겠죠. 자, 미스고, 여기에 그래서 미스가 되고, 여기에 0번 데이터가 이제 올려왔어요. 책꽂이, 아까 봤듯이 이제 0번 책꽂이에 꽂았어요. 자, 8번은 인덱스가 얼마예요? 얘도 0번이에요. 얘도 0번으로 가야 돼요. 근데 0번에 이미 데이터가 있죠. 이 데이터는 어떻게 된다? 없어지고, 이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당연히 미스죠. 이번엔 또 0번이 왔어요. 0번도 또 캐시 인덱스가 뭐예요? 0이에요. 그럼 이번에도 어떻게 된다? 얘도 날아가야 돼. 그럼 얘를 다시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 오케이, 이번에 또 미스예요. 이번에 6번 가져와. 6번은 캐시 인덱스가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오케이, 얘는 여기가 캐시 데이터가 위치하는 곳이니까 캐시 인덱스 2번은
여기니까 여기에 6번 데이터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도 처음 들어왔으니까 미스죠. 이번엔 다시 8번 데이터 인덱스, 8번 주소를 액세스할 거예요. 가보니까 8번이 있는 곳은 0번 인덱스니까 8번 0번 인덱스는 8번 주소가 아니고 0번 주소의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럼 또 얘 쫓아내고 얘가 들어와야 된다. 그럼 결국은 실제로 다 미스이고 이 공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이 공간을 다 제대로 못 쓰고 다 미스가 나온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two-way set associative를 예를 들어서 해보고, 그리고 얘는 잘 봅시다. two-way는 셋이 캐시가 블록이 4개 있으니까 셋이 2개 있겠죠. 셋이 2개 있어요. 인덱스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아까 앞에서 봤듯이 얘는 주소인데 주소를 뭘로 나눈다고 그랬죠? 셋 개수만큼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눈 나머지라고 그랬죠. 그럼 셋이 지금 몇 개이죠? 2A니까 셋 2개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0번, 6번도 0번, 얘도 0번, 다 0번이네요. 0번 셋으로 다 보내는 거네요. 자, 0번 왔어요. 뭐 당연히 처음 왔으니까 미스겠죠? 데이터 왔어요. 자, 8번. 8번은 0번으로 갈 수 있는데, 근데 0번으로 갈 수 있는 0번 공간에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가 두 공간이 있죠. 그리고 여기 8번 들어갔어요. 자, 이번에 또 0번 들어갔어요. 0번. 0번 이미 있으니까, 오케이, 히트. 자, 오케이. 들어갔어요. 6번 왔어요. 6번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6번도 사실은 0번 셋으로 갈 수 있죠. 근데 찼어요. 가득 찼어요. 가득 찼는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6번이 오기 바로 이전 상태가 이 상태이죠. 근데 이 6번이 왔는데 6번을 어디다가 넣는 게 좋을까요? 여기다 넣는 게 좋을까요? 여기다 넣는 게 좋을까요? 넣으려면 누군가를 쫓아내야 되죠. 자,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 6번이 오기 바로 이전에 가장 최근에 창조된 애는 히트된 애는 얘죠. 그래서 얘를 남겨두고 얘를 어떻게 한다? 쫓아보낸다. 얘는 가장 오래전에 사용되었던 애이기 때문에 쫓아보낼 거예요. 그래서 얘를 쫓아보낸다. 그래서 6번을 여기다 넣을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다음 8번. 8번 쫓아보냈는데 아쉽지만 쫓아보내자마자 또 접근이 왔어요. 뭐 어쩔 수 없이 보내도 여기 들어오는데 6번이 방금 가장 최근에 6번이 들어왔으니까 6번은 남겨두고 어떻게 한다? 0번을 쫓아보내고 이 자리에 8번이 들어오겠다. 자, 이렇게 해서 히트가 한 번 났습니다. 근데 이거 못 썼죠. 아쉽긴 하죠. 근데 풀리 어소시에이티브 한번 볼게요. 얘는 0, 6, 8번 어느 공간이든 다 올 수 있어요. 자, 봅시다. 0번 처음에 왔어요. 8번 오케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으니까 0번 왔어요. 0번 이미 있으니까 히트. 오케이, 좋아요. 6번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8번 8번도 오케이 이미 있었으니까 히트. 그래서 얘는 히트가 2번 났고 얘는 히트가 1번 났어요. 근데 아까 앞에서는 디렉트 캐시 디렉트 매트는 히트가 1번도 안 났어요. 그래서 풀리 어소시에이티브가 사실은 제일 히트율을 높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아까 앞에서 봤듯이 비교기와 멀티플렉스를 여러 개 많이 둬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그 많이 드는 비용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적절하게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뭘 쓴다? 일반적으로 셋 어소시에이티브를 많이 쓴다. 자, 그래서 어소시에이티브티가 그 미스 레이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볼게요. 실제로 어소시에이티브티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미스 레이쇼는 감소하긴 하더라. 뭐 당연히 감소하겠죠. X 같듯이 2웨이를 써보니까 히트 레이쇼가 한 번 나왔어요. 뭐 얘를 4웨이로 했으면은 히트 레이쇼가 더 많이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어소시에이티브를 올리면 올릴수록 어떻게 된다? 미스 레이쇼가 감소하더라. 그런데 계속 많이 올리면은 계속 많이 올린다고 해서 항상 좋지는 않더라.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특정한 시스템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원웨이니까 원웨이가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어, 디렉, 디렉트 매프죠. 디렉트 매프죠. 디렉트 매프는 10% 나왔어요. 매트레이션가. 근데 투웨이 하니까 8.6% 나왔어요. 포웨이 하니까 8.3%, 8웨이 하니까 8웨이 하니까 8.2%. 자, 원웨이에서 투웨이로 했을 때는 감소가 좀 많이 감소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 올 때는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 않고 여기서 여기 올 때는 또 조금 감소했어요. 그래서 디미니싱 리턴, 감소폭이 그렇게 크진 않더라. 그래서 적절한 웨이를 찾아내서 그 적절한 웨이를 사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이 리플레이스먼트 팔러시라는 게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이 예제에서 봤을 때, 이 예제에서 봤을 때, 여기서 봤을 때 6번이 왔을 때 지금 6번이 들어갈 공간은 이미 가득 차긴 했죠. 0번하고 8번 이미 0번 셋에 들어왔어요. 근데 6번을 여기에도 넣을 수 있고 사실은 여기도 넣을 수는 있잖아요. 넣으려면 누군가는 쫓아 보내야 되잖아요.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이 중에서 누구를 쫓아 보낼 거냐? 그래서 그 쫓아보내는 정책이 있어요. 그 정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정책을 물론 뭐 정책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정책이 LRU라는 정책이에요. LRU는 Last, Least Recently Used. 가장 오래전에 사용되어진 애는 어떻게 한다? 쫓아보낼 거야. 아까 우리 그 예제에서 그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애를 쫓아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LRU를 사용을 해서부터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그 데이터를 쫓아보낸다. 왜냐하면 템포럴 로컬리티의 특성이 가장 최근에 참조된 애는 또 참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장 오래전에 참조된 애를 쫓아보내는 게 이 템포럴 로컬리티 철학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특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LRU라는 정책을 사용한다. 근데 이 LRU를 실제로 캐시 구현하려면은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여기 밑에 있고 투웨이나 뭐 포웨이에서는 LRU를 구현하기가 그런 대로 적절한데 이게 8웨이 또는 fully associative는 이 LRU를 구현하려면 비용이 좀 상당히 올라가더라. 왜 올라가냐 하면 이 LRU를 하려면은 그 모든 데이터 블록들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데이터 블록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6개 있으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셋 0번이에요. 셋 0번이에요. 셋 0번이고 셋 0번에 셋 0번에 그 웨이가 4웨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얘가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쨌든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누가 가장 오래됐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이 모든 애들이 너 언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아, 너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0초 전에 왔고 얘는 9초 전에 왔고 얘는 뭐 8초 전에 왔고 얘는 1초 전에 왔고 그럼 얘가 제일 최근이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애를 알려면은 얘네들을 다 쭉 정렬을 시켜줘야 되는데 매번 데이터가 엄청나게 빨리 액세스 되는데 매번 얘를 정렬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다. 그래서 힘든 일이고 그래서 이거 많아지면은 아주 어렵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를 구현하는 방법들은 좀 다양하게 있고 보통 뭐 비트 플래그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구현하긴 하는데 일단 그 부분까지는 여기서 다루진 않을 거고 LRU라는 정책으로 오래된 블록들은 어떻게 쫓아보내더라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LRU를 할 수도 있고 랜덤 방식이라는 게 이제 랜덤은 이제 무작위로 선택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무작위로 선택을 했을 때 associativity가
올라갔을 때는 높을 때는 무작위로 했을 때도 뭐 나름대로 괜찮은 성능이 나오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계산을 좀 해 봤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 에버리지 메모리 액세스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메모리 액세스하는데 평균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수식으로 뭐 나타낸 아주 간단한 수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 에버리지 메모리 히트 타임은 보통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 당연한 얘기죠. 어 메모리 액세스를 미스 레이시오가 발생하면 미스 페널티만큼 액세스 그러니까 시간이 증가할 거잖아요. 그쵸? 증가할 거고. 자 그리고 어 그리고 히트가 됐을 때는 캐시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시간이 금방 빨리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미스가 아니니까 미스 케이스에는 시간이 이만큼 걸리고 히트 케이스에서는 시간이 이만큼 걸리더라. 근데 히트할 때는 무슨 시간이 포함되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 그 회로에서 보면 히트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면 뭐 했죠? 태그 비교해 봐야 되죠. 그래서 태그도 비교해 봐야 되고 또 히트가 발생했으면 그 데이터를 읽고 전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읽고 전송하려면 뭐 해야 된다? 멀티플렉스로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멀티플렉스 선택하는 딜레이도 있고 그 이후에 몇몇 처리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런 시간들이 보통 우리는 히트 시간이라고 해요. 히트 처리하는 시간인 거죠. 데이터 읽어와야 되니까. 이제 물론 이 히트 타임은 어소시에이티브가 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도 올라갈 거예요. 증가할 거예요. 뭐 이건 당연한 얘기인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 볼게요. CPU가 일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명령 하나 처리할 수 있는데 1나노 클럭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히트 타임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히트 타임은 1 사이클 미스 페널티가 한 20 사이클 걸리더라. 미스 페널티는 이제 메모리에서 읽어와야 되는데 20 사이클 걸리고 그리고 iCache 미스 레이쇼는 한 5% 걸리더라. 5% 정도 있더라. 이렇게 했을 때 계산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히트 타임은 1사이클이고 그리고 얘는 뭐죠? 미스 레이쇼 페널티. 그래서 2나노세크 인스트럭션당 한 2사이클의 시간이 걸리더라. 라고 왜냐면 메모리를 액세스해야 되니까 그래서 에버리지 메모리 액세스 타임은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